자, 오늘은 두 분의 고정 게스트죠. 두 분의 고정 게스트 모시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앞으로 신호들이 이제 쭉 일방적으로 가는 거죠. 신호가 이제 입력으로부터 해가지고 출력단까지 출력을 쭉 가는 거죠. 그래서 피드 포워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먹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종류의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제 시퀀스를 다룰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은 이제 그 피드 포워드와 비교해가지고 좀 플렉서빌리티가 올라가죠.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있고 뉴럴 네트워크 중간을 통과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미지가 들어가서 고양이다. 이미지가 들어가서 개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다른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원투맨인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를 넣어서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데 정확히 몇 개 나올지 몰라요. 사실 뭐 세 개가 딱 나올 거다. 그럼 이거로 만들 수 있겠죠. 이 형태로. 그래서 뭐 세 개가 나오도록 하면 되니까 출력이 좀 더 많이 나오도록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딱 알고 있다면 저런 포뮬레이션이 필요 없는데 몇 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입력은 하나인데. 세그멘테이션은 픽셀마다 클래스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내가 100 곱하기 100 이미지 넣으면 100 곱하기 100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나오라고 하면 되죠. 네. 사실 세그멘테이션은 왼쪽에 A죠. 몇 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텍스트. 네? 텍스트 문자 같은. 문자 뭐요? 문자. 번역. 번역도 괜찮죠. 번역도 괜찮은데 번역은 이제 사실 여러분이 번역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입력으로 몇 개가 들어가야 되죠? 입력 들어올 번역기에 넣을 문장의 길이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10단어짜리만 번역하겠다. 무조건 10단어짜리만 번역하겠다. 그러면 이 포뮬레이션을 쓸 수 있겠죠. 출력도 10단어만 나오게 하겠다. 그럼 쓸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몇 단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입력. 그게 이제 매니 투 매니 상황인데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너무 앞서가셨네요. 자, 이제 게스트 모시고 하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너무 앞서가시기도 하고. 자, 저 상황은 뭘까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 하나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더 이상 들어가진 않는데 출력으로 계속 뭐 탕탕탕 나오는 거예요.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클러스터링도 비슷하죠. 클러스터링이요? 클러스터링 제네레티브 모드? 클러스터링도 굉장히 좋은 예인데 이거랑은 좀 다르긴 해. 클러스터링도 사실은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사진 한 장을 넣는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저렇게 뉴럴 네트워크 뱉는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거는 좀 거리가 있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 클러스터링. 아무튼 뭐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요 예제로 좋은 게 여러분이 이미지를 딱 넣으면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영어 시험 볼 때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림 딱 주어주면 그러니까 입력은 딱 정해져 있죠. 디멘전이. 출력은 몇 단어일지 몰라요. 근데 자, 10번째 단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앞에 있던 단어. 9개의 단어와 앞에 있던 9개의 단어와 입력이 그대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걸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정보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개에 한 번에 10번에 10개가 나올 수가 없는 게 9개 제가 답은 사실 수없이 많은 거고 그중에 앞에 걸 봐야 다음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투 매니는 이미지 캡션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퀀스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몇 개인지 딱 정해놨다면 맨 왼쪽 포뮬레이션을 쓰셔도 돼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혹은 뭐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도 뭐 어떤 서로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베리에이션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길이가 없는 시퀀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 7개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10개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5개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매니투어는 뭐가 있을까요? 매니투어. 반대로 여러 단어가 있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 아닌가? 굉장히 그 요즘에 그런 분야가 있어요. 좀 아직 잘 안 되긴 하지만 이게 글을 쓰면 그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예인데 너무 전 걸 너무 아직도 지금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굉장히 챌린징해 보이죠. 그게 되면 뭐 나중에 그림 못 그린 사람들도 이렇게 설명해주면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좋아요. 아주 좋은 예제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 좀 더 간단한 예제는 트위터에 제가 막 글을 쓰는 거죠. 뭐 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너 우울하지. 기분 뭐 이렇게 무드 이런 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예. 앞에 걸 다 보고 나서 이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이 이제 매니 투 매니. 번역이 굉장히 좋은 예제인데요. 이제 구조가 자, 이런 번역을 할 때 단어 한 단어 듣고 한 단어 나오지는 않잖아요. 예. 언제 단어가 나올 수 있죠? 최소 한 문장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쭉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시작되는 거죠. 동시통역 같은 경우도 뭐 문장이나 하여튼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센텐스를 요약한 뭔가가 나오는 거고 그거로부터 다시 문장을 풀어내는 거죠. 매니 투 매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끝에 있는 두 개는 다 둘 다 매니 투 매니인데 예. 좀 동작하는 방식이 요 왼쪽 거는 다 듣고 나서 이제 내보내겠다라는 거고 얘는 한 장 한 장 내보내는 거죠. 개수도 똑같고 위에 이 네 번째 요거는 이렇게 썼지만 내가 네 단어를 넣어주면 6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식으로 끝을 내냐면 나 이제 끝났어요 라고 스페셜 토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요. 오른 맨 끝에 뭐가 있을까요? 번역 저기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예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비디오 프레임 들어오면 이건 광고 프레임이다 아니다라는 거 몇 프레임별로 하는 거죠. 아니면 사람 얼굴이 있다 없다. 사람 얼굴이 있다 없다는 좀 사실 좀 좋은 예는 아니고 비디오가 뭐 씬이 이게 계속 연결되는 씬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계속 분류할 수 있겠죠. 액션 씬인지 아니겠죠. 액션 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게 동작을 봐야 되겠죠. 액션 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RNN 구조라는 거, 시퀀스를 다룰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플렉시빌리티가 올라가죠. 그래서 한때는 또 뭐 RNN이 모든 거에 이제 모든 대답인 것처럼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꼭 그렇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RNN을 안 쓰고도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RNN 구조 없이도 이런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자꾸 나오고 뭐 그러면서 RNN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꼭 RNN이어야 하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 됐죠. 그리고 RNN은 결정적인 문제점이 트레이닝이 좀 빡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제 수렴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곱하기를 할 수 있는 유닛이 100개 있으면 100개를 다 써야지 뭘 하는 건데 이제 RNN은 특유의 시퀀셜한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뭘 계산하고 싶어도 얘가 계산이 안 끝나면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이런 식으로 한 번에 10개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시퀀셜하게 해야 되는 구조 때문에 트레이닝 할 때 GPU 같은 게 풀리 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느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이제 곱하기 개수를 단순하게 셌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날 상황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느려지는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상 수렴이 좀 더 힘들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번역도 아래는 안 쓰고 하자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 중에 하나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퀀스를 다룰 때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지 이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과의 이제 필수 과목인 논리회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컴비네토리얼 로직이랑 시퀀셜 로직이랑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해서 아니 대답이 빨라서 좋습니다. 그 엔드 오어 게이트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떤 로직이든지 이제 진리표가 있으면 이렇게 입력이 있으면 뭐 01, 0이 있으면 엔드와 오어 게이트 갖고서 뭐 출력이 나오도록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컴비네토리얼 로직인 거죠. 근데 여기다 플립플랍을 넣어요. 뭐 단순히 생각하면 메모리, 스테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걸 넣죠. 그러면 이 입력과 이 스테이트의 어떤 로직 조합으로 인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무어 뭐 머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무어 머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에 어떤 메모리에 해당되는 플립플랍이 있는 거고 지금 스테이트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온 입력과 스테이트를 갖고서 다 함께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비행기 이제 타면 그 이제 승무원들이 사람들 다 앉으면 뭔가 짝깍짝깍 거리는 거 누르면서 이게 지나가죠. 몇 명이 타는지. 그걸 눌렀을 때 액션은 뭐 그게 뭐 디지털 기기라고 봤을 때 눌렀을 때에 뭔가 숫자 하나를 더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메모리에 대한 거에서 뭐가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입력에만 결정이 되면 콤비네토리얼 로직인 거고 입력과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출력이 나가면 콤비네토리얼 로직인 거죠. 그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리컨트롤 뉴럴 네트워크는 내부에 스테이트라는 개념입니다. 입력이 들어가면 우선 스테이트를 바꿀 거고 그리고 그 스테이트와 이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뭔가 메모리 같은 게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X가 들어가면 X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거죠. 얘와 old state에서 new state가 결정이 되고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과거를 보는 거죠. 과거를 막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시퀀스를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거 같은 경우는 길이가 20개인 시퀀스에서 트레이닝을 했다. 그럼 길이가 21짜리 넣어도 아무 문제 없죠. 계속 넣어도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니까 내가 20개짜리로 트레이닝 했다면 저 뉴럴 네트워크가 20개 정도의 길이에 대한 어떤 패턴을 익히고 뭐 그보다 긴 거에 대해서 잘 못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25개짜리 넣었다고 해서 어떤 문제도 없는 거죠. 뭐 내가 20개짜리 트레이닝 해놓고 길이가 100개짜리 넣으면 아마도 80부터 100까지 걸 중점적으로 봐서 결정을 내리긴 하겠지만 제한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추상적인 수식으로 쓰면 저렇게 됩니다. XT는 입력 벡터, HT-1은 스테이트. 두 개가 어떤 함수를 통과해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스테이트로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XT와 이거에 의해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게 아주 티피컬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죠. 그렇죠? 매트릭스 곱하고 근데 보면 요게 XT랑 HT 빼기 1을 컨캐티네이션 시켜서 보신다면 매트릭스 하나 곱하는 거예요. 이게 매트릭스 2개 곱하는 것처럼 XH 여기서
매트릭스 2배 곱하는 것처럼 썼지만 사실은 그냥 수학적으로 하나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제입력 벡터 컨캐티네이션 시키면. 예. 일단 탄젠트 H는 여러분이 아주 흔히 보는 흔히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제로 다뤘던 논리니어 유닛 중에 하나죠. 시그모이드, 탄젠트 H, 뭐 렐루만 했었지. 예.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 하나 한 층짜리 뉴럴 네트워크 한 층짜리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갖고서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서 출력 내보내죠. 예. 저것도 그냥 논리니어 유닛이 없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서 굉장히 뭐 이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배우셨던 기초의 연장선인 거죠. 단 내부의 어떤 스테이트라는 벡터를 넣어서 다루는 거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여기까지 봤을 땐 저는 딥 뉴럴 네트워크랑 거리가 멀죠. 그냥 굳이 말하면 한 층짜리 뉴럴 네트워크, 뭐 두 층짜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신 옆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좀 뒤에 가면 보시면 알게 되고요. 이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들법한 생각이 왜 탄젠트 H 썼을까? 시그모이드하고 렐루는 0과 1 사이의 값인데 요걸 설명 뭐 나쁜 거예요? 탄젠트는 음수값까지 그래서 뭐가 나쁜 거예요? 시키는 이유가 음수값을 꼭 시킨 이유는 뭐 그런 측면이 없진 않아요. 말씀하신 측면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를 음수까지 포함해서 뭐 탄젠트 H는 최대가 얼마죠? 1. 그렇죠? 예. 사실 최대가 1은 아니고 아주 예. 극한 1인 거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최소죠. 예.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를 발산시키지 않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제 묶어두기 위한 게 있죠. 근데 그거는 뭐 클리핑 같은 걸 해도 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여기 이제 렐로 같은 걸 쓰면 이제 그레디언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할 건데 앞에서 한 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바닐라가 뭐죠? 아무것도 아닌 순정 예? 안 건드린 건드린 뭐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가장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이제 복잡한 구조가 나올 건데 근데 기본 컨셉은 이겁니다. 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액티비티 레커니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센서들 많잖아요. 예. 그거 갖고서 사용자가 뭘 하는지 추측을 하겠다. 컨텍스트를 알아내겠다. 그래서 사실 뭐 스마트폰의 어떤 자기의 어떤 진동을 알 수도 있고 뭐 소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센서 데이터들은 타임 시리즈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가장 간단한 초이스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거죠. 이제 뭐 센서를 다는 거고 왼쪽 그림이 이제 그 시그널들이겠죠. 자, 누우시고. 지금 저희 센서가 정확히 지금 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핵심인 저 센서가 뭔지 정확히 몰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뭐 가속도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내려가고 그리고 아마 저 이름들 자세히 보시고 행동하고 보시면 이제 그 짐작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각기 몇 개 그려본 건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토탈 엑셀레이션 XYG, 바디 자유로 XYG, 바디 엑셀레이션 XYG. 9차원 신호가 같네요. 자, 이제 이게 걸을 때의 그 패턴인 거고요. 이게 이제 아래층으로 걸어 내려갈 때 패턴인데, 자, 뭐 좀 다르긴 한데 차이가.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뭐 여러분 보시면 차이가 뭐 있을까? 여러분 이걸 규칙으로 룰로 설계한다 그러면 쉽지 않네요. 자, 앉을 때는 뭔가 이렇게 동작을 시작할 때 이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서 있으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정적으로 있고,